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안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당원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이른바 시스템 공천이란 틀 안에서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지역 유권자들의 뜻과는 달리 현역 기득권에 무게가 실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 민심. 그동안 KBS 정례 여론조사를 통해 살펴본 민심은 이른바 물갈이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최근 전남 서남부 지역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삼선인 이계호 의원의 지역구인 한평에서는 다른 인물 당선이 54.1%로 한 번 더 당선 30.8%보다 높았습니다. 재선인 서삼석 의원의 지역구인 무안에서도 다른 인물 당선 응답이 50%로 한 번 더 당선 34.9%보다 많았고, 신안에서는 한 번 더 당선 40.5%, 다른 인물 39.9%로 팽팽했습니다. 초선인 김원희 의원의 지역구인 목포도 다른 인물 당선이라는 응답이 54.9%로 한 번 더 당선 28.4%보다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마련한 내년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이른바 공천 룰은 민심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골격을 유지했고 후보자 정보 제공과 청년 기회 보장 등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방식인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부터 신인에게는 장벽입니다. 민주당은 이 조사에서 청년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앞서면 단수 공천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직력이 열세인 정치 신인이 현역을 10% 이상 앞서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 밖에도 3선 이상 출마 금지, 현역 의원 평가 공개나 감점 기준 확대 등 그동안 논의됐던 공천 혁신안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을 개혁시키고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줘야지만이 수도권의 표심이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중도와 수도권의 표심들이 그런 기대감을 갖지 못하게끔 제도가 만들어져 버린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당원 투표와 중앙위원회 결과를 합해 오는 8일 공천안 확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KBS 광주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목포와 무안, 신안, 한평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목포 504명, 무안 501명, 신안 506명, 한평에서 510명이 답해 응답률은 목포 10.3%, 무안 16.4%, 신안 15.7%, 한평 22.8%를 기록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목포와 무안, 신안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한평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경찰 수사를 받던 건설노조 강원본부 간부가 분신해 숨진 사건을 두고 전국의 노동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광주와 전남 노동자들도 수십 명에 달합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건설 노동자 죽음에 책임지고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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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와 전남 지역 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다 분신해 숨진 강원 지역 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노조 탄압 수사가 건설 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왔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건설 노동자들이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전 국민들께 사과할 것을 또한 요구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건설노조 조합원들도 수사를 받는 상황. 현재까지 광주와 전남에서 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모두 80여 명. 이 가운데 검찰에 넘겨진 이들은 40명 정도입니다. 대부분은 급여에 더해 원래비 명목으로 10억여 원을 강제로 갈취했다는 혐의를 받는 타워크레인 노조원들입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와 별개로 진행된 원래비 부당이익 반환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수십 년간 진행된 관행이다며 원래비를 사실상 임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노조는 수사가 법원 판단과 역행하고 있다며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건설노조 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찰, 또 계속해서 소환 출석 통보를 날리고 있는 경찰, 정말 우리 노동자들 정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불법을 바로잡는 수사냐,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냐. 정부와 노동계의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건축물 층수 제한 폐지 정책을 놓고 광주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귀순 시의원은 어제 시정질의를 통해 광주시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층수 제한 폐지를 결정한 지 한 달여 만에 전방 일심방직 부지 개발에 초고층으로 설계된 작품이 선정됐다며 이는 민간 사업자 이익만 고려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끊임없이 의견을 수렴하면서 시민과 사업자에게 정책 방향을 알리고 있다며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올봄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 배 농가의 냉해 피해가 심각합니다. 전체 과수 농가의 90% 이상이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나주의 한 배 가수원입니다. 하얗게 피어야 할 배꽃이 까맣게 말랐습니다. 한창 열매가 커갈 시기지만 잎만 무성합니다. 이맘때면 100원짜리 동전만한 열매가 열리는 게 정상인데요. 하지만 냉해로 인해 꽃이 피지 않으면서 열매가 단 하나도 맺지 않은 나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맺힌 열매도 곳곳에 상처가 났습니다. 지금 이런 게 결실이 되었어도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최하가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공판장에 가면은 상품 가치를 인정을 받는 겁니다. 지난달 초 나주의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는데 일찍 핀 꽃이 얼면서 수정이 안 됐고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8도 이하 되면 활동을 안 해버려요. 온도가 갑자기 낮아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매개충도 훨씬 작년보다 한 3분의 1이나 돌아다니까. 현재까지 나주시에 접수된 냉해 신고는 1,800여 건. 전체 농가의 90%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추정 면적은 1,000헥타르, 축구장 1,400여 개 규모입니다. 직원들이 읍면동별로 피해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농민들의 어떤 의견을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해서 꼼꼼히 체크해서 그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한 후에 나주시는 오는 12일까지 피해 복구 계획을 확정해 전라남도에 제출하고 농식품부에도 피해 복구 지원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구례군 골프장 예정지 산림 벌채와 관련해 무단 벌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구례군은 어제 산동면 산림벌채 허가지 인근에서 무단 벌목을 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해 작업을 중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에도 무단 벌목이 확인돼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달 들어서도 사흘째 벌채목 이동이 목격됐고 추가로 나무를 베어내는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구례군은 정확한 벌채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산주와 벌채업체 관계자 등을 조사해 사법 처리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고향사랑 기부자의 이름을 공연장 좌석에 새기는 네이밍 도네이션에 광주와 인연이 깊은 국악 트로트 가수 김다현 양이 동참했습니다. 김다현 양의 어머니 전혜란 씨는 어제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기탁식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전 씨는 답례품으로 네이밍 도네이션을 선택해 김다현 양의 이름을 광주 문예회관 좌석 명판에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김다현 양은 지난 1월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을 소재로 한 노래를 만들어 광주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광주시 남구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입니다. 올해 5.18 기념식에 특전사 동지회가 초청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5월 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는 특전사 동지회 초청 이야기가 SNS에서 돌고 있다며 초청 시 큰 반발을 살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국가보훈처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8일까지 답변을 요구했고 국가보훈처는 현재 초청 대상을 추천받는 단계라며 특전사의 초청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어린이날을 포함해 모레까지 곳곳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흑산도와 홍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남 남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 중에 광주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된 뒤 모레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밤 사이에 집중이 될 텐데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 내일 밤에는 그 밖의 지역에도 시간당 20,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 낮까지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100,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150mm입니다. 해안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도서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가 됐고요. 밤부터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날도 꽤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10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이 광주가 20도로 아침 기온과 큰 차이 없겠습니다. 여수와 순천의 낮 최고 기온 18도에 머물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8도, 장흥과 완도 17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7도에서 19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고 오후부터 남해서부 해상도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모레 낮에 비가 그쳐도 주말까지 대체로 흐리고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4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